최근 서울 강남권 한강뷰 대장주인 아크로 리버파크 34평이 시세보다 수억 원 저렴한 51억에 경매에서 낙찰돼 화제를 모았다. 이런 가운데 이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 이유가 남매 6명의 상속주택 나눠먹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이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들은 매각을 하려고 할 때 약간 꺼려지는 물건이에요. 왜냐면 세금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비하인드 텍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다솔 안원용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읽어주실 기사 제목은 뭘까요? 바로 오늘자 따끈따끈한 기사인데요. 6명 자녀 상속 분쟁에 60억 아립하기 51억으로 뚝이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입니다. 아크로 리버파크는 당연히 한강뷰 대장주 아파트인데 그게 60억 거래되다가 51억으로 갑자기 가격이 9억이나 다운된 가격으로 거래가 됐는데 그게 바로 상속 분쟁 때문이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자극적이죠. 그래서 이 기사에 대해서 조금은 세법적인 내용과 플러스 실제로 상속 분쟁에서 상속 재산을 공유로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벌어질 일들, 이런 것들이 제가 본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도 제가 같이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땅짓고에서 나온 기사고요. 최근 서울 강남권 한강뷰 대장주인 아크로 리버파크 34평이 시세보다 수억 원 저렴한 51억, 저렴한지 모르겠으나 51억에 경매에서 낙찰돼 화제를 모았다. 이런 가운데 이 아파트가 경매로 나온 이유가 남매 6명의 상속주택 나눠먹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매에서 51억 2,999만 원에 낙찰됐는데 아크로 리버파크 84제곱미터가 올해 2월에 54억 7천만 원에 실거래된 뒤 현재 온라인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서 호가 최고 60억에 달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8, 9억 이상 저렴하게 거래가 되었다는 점에서 조금 관심을 모았다고 돼 있는데요. 경매다 보니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점도 낙찰자 입장에선 이득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매가 된 건데 서울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강남권 항공뷰 알짜 단지인 아크로 리버파크가 경매로 나온 속사정에 눈길이 간다. 등기부상 부모로부터 이 아파트를 물려받은 자녀 6명이 재산 처분과 관련해 합의하지 못한 탓에 경매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모 씨가 21년 4월에 사망하면서 자식 6명에게 6분의 1씩 공평하게 물려줬다고 합니다. 아마 자녀 6명이 법정 지분대로 상속한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자녀 1인 중 광주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께서 24년 8월에 공유물 분할을 이제 임의 경매를 신청했다고 하고요. 나머지 자녀들이 대부분 다른 용인, 서울, 고향에 거주 중인 걸로 파악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아파트 한 채를 상속재산으로 물려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가 무조건 건물, 현금 50억 이렇게 상속이 되는 경우보다 아파트 한두 채 갖고 있다가 그게 이제 상속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상속인이 자녀가 6분인 경우는 좀 많은 편이시네요. 만약에 상속재산이 아크로 리버파크 하나였다 치면은 6명에서 이 아파트를 한 명 장남에게 몰아줄 수가 없어요. 지금 보셨지만 60억짜리 50억짜리 아파트를 장남이 단독으로 받아가면서 장남이 나머지 5명 다른 자녀에게 형제들에게 어떻게 보면 5분의 1인 10억씩 과연 가액을 미리 정산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50억만큼 대출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장남이 그 현금 50억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다른 자금으로 해서 10억씩 가액을 물려주고 정산해주고 자기가 60억을 그대로 아파트를 받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6분의 1씩 해서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아크로 리버파크가 이렇게 공유로 됐을 때 과연 누가 살 것인가 아니면 임대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장남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다라고 치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제 장남네 가족이 혼자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크로 리버파크가 만약에 전세가 한 30억이었다 치면은 장남이 전세 30억을 주고 여기서 지금 지내야 됩니다. 물론 본인 집은 6분의 1을 뺀다 치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실제로 한 20억에서 25억을 형제들에게 주면서 지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력이 없으면 이제 다른 제3자한테 전세를 주게 되는 거고요. 전세 같은 경우야 과반수
대다수 이상의 지분으로서 임대를 줄 수는 있지만 부동산의 처분은 아시다시피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아크로 리버파크를 팔고서 현금화 하자고 할 때는 6명의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누구는 아크로 리버파크 이제 뭐 한 22년도, 23년도에 바로 팔자라고 했었을 거고, 누구는 아니다, 3, 4년 뒤에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거다, 지금 팔면 손해다 하면서 다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매각이 안 돼요. 이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들은 더더욱 형제들이 갑자기 취득한 거다 보니까 매각에 대한 의견이 다 다릅니다. 누구는 가격이 오르니까 나중에 팔자, 누구는 그냥 지금 팔고 헤어지자, 이런 의견들이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들은 매각을 하려고 할 때 중개사님들이 더 잘 아시지만 약간 꺼려지는 물건이에요. 왜냐면 기껏 매수자 찾아와도 공유자 중 한 명이 도장 안 찍어버리면 계약이 성사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에서 이 6명이 공동 소유를 할 때 과연 이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매각이 원활할까? 그런 거는 나중에 저희 상담 오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6명이 이제 실제로 이제 취득은 했지만 기다리다 못한 광주광역시에 거주하시는 우리 자녀 A씨께서 이제 공유물 분할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공유물 분할을 신청하면은 일단은 협의 분할인데, 자, 협의 분할 A씨 지분을 다른 자녀 중 1인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 A씨 지분을 과연 얼마로 평가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A씨가 과연 시가대로 받고 싶지 시가보다 싸게 받고 싶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시가를 과연 얼마로 볼지에 대한 다툼이 있지만, 이런 공유물 분할 소송 같은 경우에는 법원 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럼 법원 감정을 받게 되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주변의 유사 거래가액들을 이제 참고해서 감정평가 가액이 나올 텐데, 만약에 50억이다 60억이다 감정평가 때 나왔으면 60억 중에 6분의 1인 10억만큼에 대해서 가액을 주고 이 지분만큼 사올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현금 10억을 들고 있는 상속인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씨의 지분을 아마 매수하지 못한 것 같아요. 플러스 혹시나 담보대출로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공유물 상태에서 이 담보로 6분의 1 지분 사오는데 10억까지 담보대출이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 A씨 지분을 살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이거를 6분의 1씩 찢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공유물을. 법원에서는 공유물 분할의 방식으로서 경매를 들어간 것 같고, 그게 공유물 분할에 의한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것 같습니다. 이제 경매에 넘어가서 이제 몇 번의 유찰을 통해서 51억, 아까 금액에 나온 금액에 경매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럼 변호사님, 상속인들끼리 이렇게 다툼이 계속 생길 것 같은데, 이렇게 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경험을 했을 때 보통 돌아가시는 분께서 뭐 장남에게 이거를 단독으로 준다, 뭐 손자에게 준다, 이런 유언장을 남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파트가 제가 말한 것처럼 상속재산이 이 한 채가 전부다. 그러면은 상속재산 전부를 1인에게 몰아주는 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다른 자녀들이 5명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연히 유류분 반환 청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류분 반환 청구가 들어오면 아시지만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현물 반환인 이제 아파트를 지분을 주던가 가액 반환인 현금으로 주던가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남도 이 아파트 가격에 유류분을 반환할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몇십억을 들고 있는 사람이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유언을 남기더라도 다른 형제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가 들어올 거고, 그러면 형제들 간 싸움이 생기니까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단독 1인에게 뭔가 상속 재산에 대해서 유언장을 남기는 거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면 다른 형제들 간에 이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만약에 장남을 주고 싶다면 미리 형제들을 모아놓고 좀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대신 장남이 이런 아파트를 받으면 다른 가액이나 이런 현금으로서 다른 형제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버님이 미리 언지를 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장치를 좀 마련을 해두면 그나마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아크로 리버파크 아니면 원베일리 이런 50억 60억짜리 고액의 아파트를 상속인 중 1인에게 몰아서 가게 되면 제 경험상 가만히 법정 다툼 없이 넘어가는 상속인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점을 일단 고려해 주시고, 그렇다면 아파트를 이렇게 공동으로 6분의 1씩 하게 되면 아까 매각도 어렵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면은
제가 6분의 1씩 하면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쓸 때 저는 상속재산을 6분의 1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으로 이거를 임대하고 처분하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속재산에 대한 어떤 공동 운영에 대한 약정서를 제가 쓰게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는 장남이 관리한다 뭐 이런 거를 추가로 기재하고, 두 번째, 분명히 매각에 대한 의사가 강합니다. 왜냐면 물론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특례가 있지만 주택수가 많아지는 것도 싫고, 그 다음에 상속주택이 공유로 갖고 있는 것보단 다들 현금을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매각하자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는 매각을 원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미리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주택에 대해서는 매매가가 12억이 넘으면 무조건 매매하기로 한다 라던가, 어떤 특정 가액을 특정해서 그 가액을 넘으면 무조건 매매를 진행할 수 있게끔 나머지 상속인들이 전원 동의를 하는 약정서를 하나 쓰고, 하지만 그 약정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계약서 작성할 때 도장을 안 찍어버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매각에 대한 결정을 할 때 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한다라던가 라는 의결 방식을 정하고, 두 번째는 그것들에 대한 현실적으로 실효적인 방법을 위해서 처분 위임장을 다 쓰게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장남이 다 핸들링하도록 당사자들이 의견을 모았다면 나머지 형제 5명들이 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처분에 대한 매각 대금과 처분 권한, 대금의 수령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처분 위임장을 다 인감도장을 찍어서 도장을 마련을 해주고, 뭐 처분 이 위임 기간을 3년이다 이렇게 기재를 해두면 일단은 장남이 3년 동안은 우리가 당사자가 결정했던 50억 이상이면 매각한다, 12억 이상이면 매각한다라는 권한에 맞게 저희가 정해진 룰에 따라 그걸 넘었을 때 처분 위임장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중개사님이나 매수자가 걱정했던 리스크는 제거하고, 당사자들도 나중에 공유자 중 1인이 말을 바꿔서 안 팔까봐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처분 위임장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법적 양식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문구를 검토해야 되고, 충분한 검토 없이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그냥 그런 위임장을 임의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한 것처럼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 운영 약정서와 당사자의 니즈를 잘 반영한 처분 위임장, 그 다음에 그 위임장에 있는 문구가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적 분쟁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이것을 많이 해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다소를 오시면 제가 차분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진행하면서 실제로 아크로 리버파크만큼의 가액은 아니더라도 상속인들이 많은 경우가 있었나요? 제가 딱 유사한 케이스였는데, 상속재산이 아파트 하나였는데 상속인이 5명이셨거든요. 근데 한 명당 나눠 가지면 2억이잖아요. 2억.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상속인들에게는 2억도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사실은 장남 한 분이 갖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다른 형제들이 당연히 동의를 안 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아까 50억은 제가 금액이 너무 크니까 그랬고, 만약에 방금 말한 10억짜리 아파트, 형제가 2명인데 둘이 2분의 1씩 지분을 하는 게 아니라 동생이 이미 주택은 있고 하니까 형이 아파트 다 갖고 저를 그냥 형님이 5억만 정산해 주세요 라고 분할협의서를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분할협의서를 할 때 아버님과 갖고 계신 현금 5억을 이렇게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재산이 아파트 딱 하나였다 치면은 10억에 대한 아파트를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한다 라고 하고, 5억은 장남이 갖고 있던 현금을 동생에게 줬다 라고 치면은 우리는 이걸 상속재산을 반반 분할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분할협의서는 장남이 단독으로 상속한다라고 써 있고 그렇게 처리를 해 놨는데, 분명히 이 그림은 둘이 2분의 1, 2분의 1 취득을 했다가 동생이 자기 지분을 형한테 5억 원에 판 거예요. 그게 사실은 실체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러면 분할협의서에는 장남이 단독으로 10억의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분의 1은 상속, 2분의 1은 동생한테 매매, 그것도 매매 대금 5억 이렇게 취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를 나중에 팔 때 취득 가격과 취득 시기가 과연 상속을 원인으로 100% 지분을 취득한 거냐, 아니면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50%는 상속, 그 상속 평가액이 또 중요하겠지만 나머지 50%는 5억의 매매 해서 취득 시기랑 취득 가액, 취득 원인 세 가지가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지는데, 그런 거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그냥
장남한테 몰고 가액을 분배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속세 세무조사 때 이런 상속인 간의 금융 이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착이 되고 나면 상속세 계산을 할 때 혹시나 배우자 공제가 틀어질 수도 있고요. 상속 재산 평가를 혹시나 기준시가로 했다면 형과 동생이 주고받은 아까 가액 있죠. 그게 우리 상속 재산의 당해재산가액으로 해서 평가액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사실은 놓치고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거나 하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부동산을 한 명한테 몰고 가액으로 분할하는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상속세 전문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으셔서 이러한 내용이 세금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이게 세무조사에서 큰 문제가 없이 방어가 될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상속을 대비하시는 분들 또는 상속이 개시된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혹시나 부모님께서 상속 재산에 대해서 자녀들의 분할 여비를 걱정하신다면은 부모님께서 유언으로 먼저 정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 재산의 분할은 첫 번째가 유언입니다. 유언이 없을 때 협의 분할이고요. 근데 당사자 간에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유언으로서 한번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유언이 반드시 장남을 몰아주거나 둘째를 몰아주거나 몰아주는 용도만이 아니라 이 재산은 장남이, B 재산은 차남이, 이렇게 재산에 대한 분할을 정리해 주는 역할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분할 여비를 그렇게 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언으로서 미리 정리를 해주시면 자녀 간의 평화가 훨씬 이루어지고요. 물론 가액 간의 불균등이 있으면 유류분 반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상속 재산을 방금 유언으로 정리하실 때는 유류분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잘 고려하셔서 유류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안 생기게 유언을 남겨주시고, 그러한 계산이나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속 이런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고 공증을 하러 가시는데, 공증법률사무소에서는 유언 내용에 대한 어떤 컨설팅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유언을 하시고 싶은 내용을 문서화해주는 작업만 하기 때문에 유언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없으니까 공증에 대한 업무는 공증변호사가 하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에 대한 내용과 그거에 대한 유류분 대비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그 내용대로 공증을 하시면 되니까 개시 전에라면 반드시 유언을 준비하셔라. 두 번째, 상속이 개시됐다면 이제는 세무사를 찾아가야 되고요. 만약에 유언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분할여비에 대한 내용을 고민하셔야 되니까 상속인들을 다 모셔와서 같이 한번 상담을 받으시고, 혹시나 다른 상속인에게 오픈하진 않았지만 자기 혼자 아는 유언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다른 자녀들에게 말 안 했지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유언장을 써주셨다 하는 케이스가 사실 생각보다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초회 상담 진행하시고 이러한 내용을 내가 오픈을 해도 될지, 아니면 이걸 오픈하지 않고 분할여비를 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실제로 세무사님들은 많이 못 보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유언장이 꺼내졌을 때 상속인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아니까 어떻게 하셔라 저렇게 하셔라 라는 법률 자문까지 다 드립니다. 그래서 상속세 초회 상담이 곧 분할여비나 유언 집행을 위한 상담까지 이어지니까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서 상담을 받으시고, 저희가 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한해서는 다소리 무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한 상담은 저희가 무료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은 저희 다솔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상속세 신고를 위한 상담과 어떤 그런 방향성, 그 다음에 준비 서류 이런 것들을 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땅 짓고 조선일보 기사를 통해서 6명 자녀가 상속 분쟁으로 아크로 리버파크가 51억에 경매에서 낙찰된 기사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또 더 재미난 세금과 상속과 또 세무조사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제가 비하인드 텍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